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뮤식입니다. 제가 지난 4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제 딸아이가 방학을 갖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좀 외출을 하였고 어제부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분석 영상을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틀 전인 금요일날 주식시장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면서 지수가 2% 넘게 하락했는데 딱 이맘때쯤인 24년 8월 1일 때에도 옌 캐리 트레이딩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S&P 500이 여기 이렇게 7%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8월 2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시작된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S&P 500은 주봉 관점에서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하락 패턴과 함께 2.36%의 하락으로 시작을 끊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금요일날 발표된 일자리 지표의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여기 Change in Non-Farm Payrolls부터 실업률까지 모든 일자리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 일단 결과가 컨센 대비해서 약하게 나왔음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투자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결과는 바로 지난달의 결과치의 수정치였습니다. 지난달 Change in Non-Farm Payrolls는 이렇게 147K였는데 이것이 이번에 14K로 바뀌었고요. Private Payrolls는 74K였는데 3K로 이렇게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즉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관성책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했다는 인식이었다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가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대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자리 시장이 실제로 정말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무려 3.79%나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날 보였고요. 달러 또한 1.37% 하락하면서 98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이고 금값은 다시 2.21% 상승하는 등 작년 24년 8월 달에 옌 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이 보였을 때와 같이 대부분의 주식들이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이번에 재현된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주식이 크게 하락하는지를 알아보았으니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주봉 기준으로 S&P 500은 여기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이 하락 패턴으로 시작을 끊었습니다. 즉 높은 확률로 이번 하락이 몇 주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의 형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몇 주간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봉에서 Bearish Engulfing 패턴을 보인 적은 지금까지 제가 셀 수 있는 형태만 봐도 이번을 포함해서 5번이나 됩니다. 물론 뒤로 가면은 더 많습니다만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것은 음봉이 지난주에 양봉을 잡아먹는 패턴을 의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함께 20% 정도 하락했을 때가 바로 여기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고요. 24년 8월 옌 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의 현상으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오면서 10% 정도가 하락했고 24년 4월쯤에도 이 패턴이 나오면서 6% 하락했으며 23년 7월경에도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오면서 11% 정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매년 8월달쯤에 조정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과거 조정의 폭을 봤을 때 적게는 6%에서 중간 정도는 10% 정도이고 많게는 2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해 봤을 때 이번 2% 정도의 조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술적으로만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세력들이 빅스를 상으로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았는지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또 분석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미 7월 27일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라고 제가 멤버십분들께 미리 분석을 드렸고 그 내용 중에서 나스닥은 일봉과 주봉도 아니라 이미 월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와 RSI에서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었고 빅스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Realized Volatility 10일짜리의 지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3으로 최저점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튀어 올라가면서 빅스의 상방 압력을 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7월 27일 기준으로 빅스는 14.93달러에 있었는데 세력들의 포지션은 풀옵션 쪽으로 여기 이렇게 15달러에서
16달러 정도의 위치에 있어 최소 빅스는 15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였고요. 18달러에 콜옵션이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빅스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며 15달러에서 18달러로 올라갈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월 29일 개별 종목 업데이트에서 좀 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미리 상황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일자리 지표가 갑자기 너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세력들이 미래에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빅스에 있어서 잡아놓았는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빅스는 이미 20달러를 넘은 상태인데요. 20달러에 콜옵션이 많이 잡혀 있어서 하방력을 가하게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25달러의 위치에 세력들이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빅스가 올라갈 여지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력들이 25달러에 포지션을 잡아놨다고 해서 무조건 25까지 간다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세력들의 포지션은 사실 얼마든지 하루 단위로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또 최대한 제가 트래킹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멤버십분들께 여러 분석들이 담긴 리포트들을 매일 저렴하게 공유드리고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으로서 빅스가 20달러에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일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크게 하락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뭔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었다고 판단하여 현금을 좀 마련해 놓았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옳은 판단을 최대한 해나가기 위해서 거시경제와 개별기업 그리고 테슬라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숙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게임의 텔레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매크로 상황이 테슬라에게 어떤 상황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로보택시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때 이렇게 330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하여 어느새 302를 갱신한 상태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1차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악재는 끝났나라고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를 할 때가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태인데요. 저의 경우는 최대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애널리스트의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의 컨센 등 정말 다양한 지표들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여기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렇게 약함 쪽으로 내려가고 있음이 7월 29일을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정말 수급상 테슬라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테슬라의 수급 현황은 약함 혹은 가장 약한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기 가장 강함 쪽으로 올라갔었을 것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330으로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약함 쪽으로 가고 있었고 당연히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는 더 약세를 보여도 이상할 게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않고 그냥 홀드하겠다라고 멤버십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기준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확인된 바로는 테슬라는 이렇게 이까지 움직여서 가장 약함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아직 테슬라가 위치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일 정도의 상태는 아니며 여전히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공유드릴 예정이지만 테슬라를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는 8월 1일 가장 약함의 영역이고요. 이 영역 중에서도 여기 모서리에 근접하는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를 정말 저렴하게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테슬라는 가장 약함 쪽에 이렇게 근접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또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느새 다시 302달러에 위치한 상태로 머지않아 다시 200달러로 내려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옵션 포지션은 제가 유튜브 상으로 공유드리진 않았고요. 멤버십분들 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세력들의 포지션을 떠나서 매크로적인 이유만으로도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하방력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투자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동성과 함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한 테슬라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집하기 위해서 계속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수급 현황 그리고 옵션 현황을 관찰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매크로의 흐름은 앞으로 어떠한지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유동성의 상태 또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재무부 구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너무 적은지라 쿼터리 리펀딩 어나운스먼트를 하여서 세금을 걷었고요. 그 과정에서 재무부 구좌인 TGA가 이렇게 올라갔고 유동성을 의미하는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유동성을 의미하는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 내려가면은 동일한 상관계에 있는 여기 주가 또한 이렇게 하방물을 받기 마련이고요. 과거 Federal Reserve Balance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반대로 주가가 올랐던 2023년대에는 여기 영래포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것인데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이 영래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TGA가 올라가면은 그대로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은 하락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는 현금과 함께 조심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숙제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함께 꾸준히 숙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